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은 60대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20대의 남편을 잃고 40년 넘게 혼자 살아온 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60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영숙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65세이지만 40년 전 젊은 시절에 영숙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 영숙 씨는 20살이었습니다. 그 시절 20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꽃다운 나이죠.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뻤던 영숙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따내린 모습이 정말 단아했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살짝 패이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영숙 씨는 어려서부터 춤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전통 무용을 배워서 동네 행사 때마다 공연을 할 정도였어요. 그녀가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출 때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우리 영숙이가 춤출 때는 정말 선녀 같아.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때 영숙 씨의 눈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동네에 살던 박철수 씨였어요. 철수 씨는 영숙 씨보다 2살 많았고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던 철수 씨는 동네 청년들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철수 씨는 일찍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저녁에는 동네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하곤 했어요. 성격이 워낙 좋아서 누구와도 잘 어울렸지만 특별히 마음에 두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동네 잔치에서였어요. 그날은 마을에서 가을 수확을 기념하는 큰 잔치가 있었는데 영숙 씨가 친구들과 함께 전통 무용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에 분홍 치마를 입고 나온 영숙 씨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철수 씨는 친구들과 함께 구경하고 있다가 영숙 씨의 춤솜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부채를 들고 우아하게 춤추는 영숙 씨를 보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와, 저 여자분 정말 아름답네. 춤도 너무 잘 추고. 철수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너 혹시 김영숙 씨 좋아하는 거 아니야? 친구가 놀리듯 말하자 철수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야, 그냥 춤이 예뻐서 그런 거야. 하지만 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영숙 씨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철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영숙 씨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춤 정말 아름다웠어요. 갑작스러운 인사에 영숙 씨는 조금 놀랐지만 철수 씨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솜씨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김영숙입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의 우아한 춤솜씨와 수줍게 웃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 씨의 정중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철수 씨는 다시 용기를 내서 영숙 씨네 집 근처로 갔습니다. 마침 영숙 씨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숙 씨. 어머, 철수 씨. 안녕하세요. 영숙 씨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당시만 해도 연애가 자유롭지 않던 시절이라 철수 씨의 제안은 꽤 대담한 것이었어요. 영숙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영숙 씨는 언제부터 춤을 배우셨어요? 어려서부터요. 어머니께서 전통 무용을 좋아하셔서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감동할 정도니까요.
철수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영숙 씨는 기뻤어요. 철수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지내세요? 저는 농사일을 도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대부분의 일을 해야 하거든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땅에서 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어요. 철수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몰래 만나서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영숙 씨, 이 꽃 예뻐서 따왔어요. 철수 씨는 가끔 들꽃을 따다가 영숙 씨에게 선물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영숙 씨도 철수 씨를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철수 씨, 어머니가 만드신 송편이에요. 드셔보세요.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천천히 익어갔어요. 몇 달 후 철수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영숙 씨와 정식으로 교제를 하고 싶었거든요. 영숙 씨, 제가 당신 부모님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정말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저는 영숙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영숙 씨의 마음도 이미 철수 씨에게 가 있었어요. 저도. 좋아요. 철수 씨는 정식으로 영숙 씨네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따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영숙 씨의 아버지는 철수 씨를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자네 집안은 어떻게 되나?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저도 농사일을 돕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영숙이를 잘 부탁하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철수 씨는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연애는 지금과 달라서 정말 조심스럽고 순수했어요. 손도 잡지 못하고 그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영수가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당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나는 영숙이가 춤출 수 있는 넓은 마루가 있는 집을 짓고 싶어. 정말이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춤을 가르쳐 줄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그려나갔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영숙 씨가 21살, 철수 씨가 23살 때였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특히 영숙 씨의 춤솜씨를 아는 사람들은 더욱 기뻐했어요. 영숙이가 좋은 신랑감을 만났구나. 철수도 착한 총각이야. 잘 어울리는 부부가 될 거야. 결혼식 날 영숙 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색동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은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철수 씨도 깔끔한 한복을 입고 신랑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보, 행복해요. 나도야. 평생 행복하게 살자. 신혼 시절 두 사람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한 신혼 살림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숙 씨를 위해 밥을 차려주었어요. 당시만 해도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철수 씨는 달랐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밥 준비됐어요. 고마워요. 제가 할 텐데. 아니에요. 여보가 더 자세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영숙 씨는 철수 씨가 일 나가는 길에 꼭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은 꼭 챙겨 드시고요. 알았어. 우리 영숙이도 집에서 조심하고 있어.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저녁에 철수 씨가 집에 돌아오면 영숙 씨는 항상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여보 생각하니까 견딜만 했어요. 영숙이는 뭐 했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 그리고 어머니께 안부 인사드리러 갔다 왔어요. 그래? 어머니 뭐라고 하시던? 우리 잘 살고 있다고 기뻐하셨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나가기도 했어요. 철수 씨가 영숙 씨의 손을 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 부부 정말 금슬이 좋아 보인다. 신혼이라 그런가 봐. 보기 좋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철수 씨는 불을 떼고 영숙 씨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 나물 어떻게 무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참기름을 조금 넣고 소금 간을 맞추고. 우리 여보가 요리를 정말 잘해. 당신이 먹어주니까 더 맛있게 만들고 싶어져요. 결혼 1년 후 영숙 씨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너무나 기뻤죠. 여보,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요? 철수 씨는 너무 기뻐서 영숙 씨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조심해요. 아기가 있다고요? 아, 맞다. 미안해요. 철수 씨는 급히 영숙 씨를 내려놓고는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우리 아기가 여기 있구나. 안녕, 아가야. 아직 작다고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철수 씨는 정말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영수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키우자. 그럼요. 당신을 닮아서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될 거예요. 아니야, 영숙이를 닮아서 예쁘고 춤도 잘 출 거야. 두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어요. 철수 씨는 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부업도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더 벌어서 우리 아이 좋은 환경에서 키울게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영숙 씨도 임신 중에 태교에 신경 썼어요. 매일 책을 읽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책 읽어줄게. 옛날에. 철수 씨도 퇴근 후에는 꼭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야, 아빠야.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예비 부모였어요. 임신 7개월이 되어갈 무렵 영숙 씨의 배가 제법 나왔어요. 철수 씨는 영숙 씨가 힘들까봐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여보, 저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몸조리 잘해야 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철수 씨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철수 씨에게 갑작스럽게 징집 영장이 날아왔어요. 당신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예요? 영숙 씨가 우편물을 들고 와서 물어봤어요. 철수 씨는 봉투를 뜯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아, 나 전쟁에 나가야 할 것 같아. 네? 뭐라고요? 영숙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징집 영장이 나왔어. 다음 주에 부대에 입대해야 해. 그 순간 영숙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안 돼요. 우리 아기 태어나는 것도 봐야 하고. 어떻게 지금 가실 수 있어요? 나도 가기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시절에는 나라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 영숙 씨는 철수 씨의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여보, 정말 가야 해요? 응. 미안해. 이런 때에. 언제 돌아와요? 잘 모르겠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 주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여보, 제가 못된 말 한 적 있으면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영숙이는 언제나 완벽했어. 저도 당신한테 고마운 일만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보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철수 씨는 일찍 일어나서 영숙 씨를 위한 마지막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세요. 여보. 영숙 씨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어요. 여보, 약속해요. 꼭 살아서 돌아와요. 철수 씨는 영숙 씨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꼭 살아서 돌아올게. 우리 아이 얼굴 보고 싶으니까 너도 건강하게 있어야 해. 네, 알았어요. 저도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기다릴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편지로 꼭 알려줘. 사진도 보내주고. 네, 약속이에요. 철수 씨는 영숙 씨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아빠가 전쟁에 나가는 동안 엄마 잘 도와드려야 해.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마을 어귀까지 영숙 씨가 배웅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조심해서 다녀와요.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이 제일이에요. 알았어. 영숙이도 몸조리 잘하고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말해. 네, 걱정 마세요.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영숙 씨를 안아주었어요. 사랑해, 영숙아. 저도 사랑해요. 꼭 돌아와요. 철수 씨가 떠나는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영숙 씨는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버스가 사라진 후에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씨의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철수 씨가 떠난 지 2달 후 영숙 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정말 예쁜 딸이었어요. 철수 씨를 닮아서 눈이 크고 코가 오똑했습니다. 미영아, 넌 정말 예쁘구나. 아빠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영숙 씨는 혼자서 출산의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지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공허함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는 전쟁에 나가셨어. 빨리 돌아오셔서 내 얼굴 보실 거야. 영숙 씨는 매일 딸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빠는 정말 착하고 다정한 분이야. 엄마한테도 정말 잘해주셨어. 너도 아빠를 만나면 정말 좋아할 거야. 철수 씨로부터 오는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영숙 씨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철수 씨는 편지에서 딸이 보고 싶다고, 빨리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썼습니다. 영숙아, 우리 미영이는 잘 자라고 있니?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어.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희들을 생각해. 전쟁이 끝나면 미영이를 어깨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아야지. 그리고 영숙이와 함께 미영이에게 춤도 가르쳐주고 싶어. 영숙 씨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 씨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저도 보고 싶어요. 미영이가 매일 크고 있어요. 당신 눈을 닮아서 정말 예뻐요. 빨리 돌아와서 우리 딸 안아보세요. 영숙 씨도 답장을 열심히 썼어요. 딸의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지가 뜸해졌어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러다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불안해했지만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는 편지를 보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야. 영숙 씨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미영아, 아빠가 바쁘셔서 편지를 못 보내시나 봐. 곧 연락 오실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런데 철수 씨가 떠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숙 씨가 원하던 소식이 아니었어요. 군복을 입은 군인 한 명이 영숙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혹시 박철수 하사의 가족분이십니까? 네. 저는 아내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숙 씨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군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철수 하사가 작전 수행 중 전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여보가 그럴 리 없어요. 영숙 씨는 울부짖었어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철수 하사는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영웅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웅이라니.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여보만 돌려주세요.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유가족 연금과 포상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의 유품입니다. 군인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철수 씨가 늘 차고 다니던 시계와 영숙 씨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철수 씨의 사진을 꽉 안고 울었어요.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약속했잖아요. 꼭 돌아온다고. 그때 영숙 씨의 나이가 겨우 2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25의 나이에 남편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일까요? 댓글로 영숙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남겨주세요. 남편을 잃은 영숙 씨는 어린 딸 미영이와 함께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영숙 씨에게 재혼을 권하기도 했어요. 영숙아, 너 아직 젊은데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니?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 하지만 영숙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님, 전 철수 씨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미영이와 함께 잘 살아보겠어요.
영숙 씨에게는 철수 씨와의 추억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다른 남자와 함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영숙 씨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영숙 씨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딸 미영이는 이웃 할머니가 돌봐주셨고요. 미영아, 엄마가 일 나가는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엄마. 빨리 돌아와요. 미영이는 아직 어렸지만 엄마의 힘든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투정 부리지 않고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힘들었지만 딸을 위해 견뎠어요. 때로는 밤에 혼자 울기도 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일터로 향했습니다. 철수야, 나 혼자서 미영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가끔은 포기하고 싶어져. 돌아가신 남편에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영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낮에 청소 일을 하러 가면 고용주들이 가끔 영숙 씨를 안쓰럽게 여겨서 음식을 싸주기도 했어요. 영숙 씨, 이거 집에 가져가서 미영이와 함께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영숙 씨는 그런 작은 도움에도 정말 감사했어요. 밤에 공장 일을 할 때는 더욱 힘들었어요. 몸도 지치고 미영이 생각에 마음도 아팠거든요. 우리 미영이 지금 잘 자고 있을까? 엄마 없이 무섭지는 않을까? 하지만 영숙 씨는 참고 견뎠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미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비록 돈이 없어서 특별한 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어느 날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영숙 씨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럼 저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안 돼. 미영이는 엄마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야 해. 영숙 씨는 딸을 꽉 안았어요. 시간이 흘러 딸 미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숙 씨는 미영이의 교복을 사주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았어요. 미영아, 예쁘게 입고 학교 다니렴. 엄마,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미영이는 새 교복을 입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영숙 씨는 딸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학부모 모임에 갈 때면 영숙 씨는 항상 조금 위축되었어요. 다른 부모들은 부부가 함께 오는데 영숙 씨는 혼자였거든요. 미영이 어머니,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영숙 씨는 당황했어요.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네요. 이런 순간들이 영숙 씨에게는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숙 씨는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아갔어요. 엄마, 저 1등 했어요. 미영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영숙 씨는 정말 기뻤어요. 우와, 정말? 우리 미영이가 그렇게 똑똑할 줄 몰랐네. 아빠도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아빠가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주변에서는 영숙 씨에게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영숙 씨, 아직 젊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요? 미영이도 아빠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영숙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철수 씨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미영이와 저 둘이서도 충분해요. 영숙 씨에게는 철수 씨와의 추억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아버지가 되어서 미영이를 키운다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미영이 아빠는 한 분뿐이야. 다른 사람이 아빠가 될 수는 없어. 영숙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영숙 씨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영숙 씨는 정말 성실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영숙 씨는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손님들도 영숙 씨를 좋아했어요. 영숙 씨는 정말 착해.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항상 밝게 인사해줘서 고마워. 영숙 씨 같은 분이 복을 받아야 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영숙 씨는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게 봐주셔서. 슈퍼에서 일하면서 영숙 씨는 조금씩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갔어요. 단골 손님들과 안부도 묻고 가끔은 삶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영숙 씨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어요?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냥 딸을 위해서요. 제가 힘들어하면 미영이도 힘들어하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미영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영숙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미영이는 엄마의 힘든 삶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엄마를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공부하러 가. 공부는 다 했어요. 이제 엄마 도와드릴게요. 미영이는 정말 착한 딸이었어요. 엄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릴게요. 그래? 우리 미영이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정말 기쁠 것 같아. 네, 꼭 그럴게요. 미영이의 이런 말들이 영숙 씨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미영이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엄마의 고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학학원 다니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미영아, 엄마가 돈을 마련해 볼게. 공부하고 싶으면 해야지. 영숙 씨는 딸의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도 학원에서 배우는 게 더 좋을 텐데. 정말 괜찮아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미영이는 오히려 엄마를 걱정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미영이는 대학 진학을 고민했어요. 엄마, 저 대학 가도 될까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미영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영숙 씨는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미영이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미영이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미영이가 기쁘게 소리치자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합격했다고? 네. 봐요, 합격 통지서예요. 영숙 씨는 딸을 꽉 안았어요. 철수야,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됐어. 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영숙 씨는 남편 사진 앞에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저 대학생 됐어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해요. 미영이도 아빠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숙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슈퍼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집 청소 일도 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휴학하고 일할게요. 미영이가 걱정하자 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내가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힘이 나. 절대 휴학은 안 돼.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힘들지 않아. 우리 미영이 공부시키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대학교 4년 동안 영숙 씨는 정말 힘들게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딸의 학비를 마련했어요. 엄마, 오늘 점심 안 드셨죠? 아니야, 먹었어. 거짓말이에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 그대로 있어요. 아, 그게 배가 안 고파서.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공부에 집중해. 아르바이트는 나중에 해도 돼. 영숙 씨는 딸이 학업에만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미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을 때 영숙 씨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엄마, 제가 드디어 직장을 구했어요. 정말? 어디에? 은행이에요. 정규직이에요. 와, 우리 미영이가 은행원이 되다니. 영숙 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엄마도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이제 돈 벌어서 엄마 모실게요. 미영이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미영아, 이건 너무 많아. 내가 써야지. 아니에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미영아, 고마워.
정말 잘 자랐구나. 영숙 씨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미영이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영숙 씨는 딸의 결혼식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철수야, 우리 딸이 시집가네. 신랑이 참 좋은 사람 같아. 우리 미영이를 잘 돌봐줄 것 같아. 하지만 딸이 시집간 후 영숙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의 나이가 50살이었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영숙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이는 결혼 후에도 자주 친정에 왔어요.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딸과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정말 적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영숙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딸을 키우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목표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숙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도 다니고 꽃꽂이 수업도 들었어요. 어머, 영숙 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영숙 씨가 만든 요리 정말 맛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칭찬하자 영숙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감사해요. 처음 해보는 건데 재미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영숙 씨의 삶도 조금씩 활기를 찾았어요. 영숙 씨,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네요. 영숙 씨, 등산 동호회도 있는데 같이 해요. 등산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모두 초보자예요. 이렇게 영숙 씨는 조금씩 사회 활동을 늘려갔어요. 그리고 60세가 되던 해 영숙 씨는 또 다른 취미를 시작했어요. 바로 댄스 스포츠였습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춤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댄스 스포츠라니. 너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딸 미영이가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엄마 춤추시는 것 좋아하셨잖아요. 젊었을 때 전통 무용도 하셨는데. 그게 그때와는 다르지. 아니에요. 댄스 스포츠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하지만 혼자 가기는. 처음에는 다들 혼자 가요. 거기서 파트너를 만나는 거예요. 미영이가 계속 설득하자 영숙 씨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나이가 이제 60인데. 엄마 60세는 요즘 젊은 거예요. 70, 80세에도 춤추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는 원래 춤에 소질이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옛날이고. 한 번만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시면 돼요. 결국 영숙 씨는 용기를 내서 동네 춤방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은 6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처음 춤방에 갔을 때 영숙 씨는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춤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미경 강사예요. 댄스 스포츠 처음이세요? 네, 완전 초보예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춤방에는 영숙 씨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어서 영숙 씨는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기본 스텝부터 배우시면 돼요.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었어요. 1, 2, 3, 4. 이렇게 발을 움직이시면 돼요.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어렸을 때 춤을 배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초보자들보다는 빨리 배웠습니다. 영숙 씨, 정말 잘하시네요. 춤 배운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때 전통 무용을 조금. 아, 그래서 리듬감이 좋으시구나.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선생님의 칭찬에 영숙 씨는 기뻤어요. 한 달 정도 기본 동작을 배운 후 이제 파트너와 함께 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가 춤방에 다닌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영숙 씨는 춤방에 갔습니다. 오늘은 왈츠를 배우는 날이었어요. 자, 오늘은 파트너를 바꿔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영숙 씨는 어떤 할아버지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처음 본 할아버지였어요. 키는 보통이고 옷차림도 평범했습니다. 하얀 운동화에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었고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입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영숙 씨도 인사를 받았어요. 제가 춤을 잘 못 춰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도 초보라 걱정이에요. 두 사람은 왈츠를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수 할아버지의 춤솜씨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리드도 자연스럽고 스텝도 정확했어요. 할아버지, 춤 정말 잘 추시네요. 고맙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요. 정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춤을 추는 동안 영숙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의 손이 따뜻했고 춤을 추는 모습이 왠지 친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영숙 씨는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영숙 씨, 춤을 정말 우아하게 추시네요.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리드를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정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근처에 좋은 찻집이 있거든요. 영숙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4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남자와 차를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춤방 근처 작은 찻집에 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영숙 씨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음료수도 주문해 주었어요. 뭘 드릴까요? 저는 커피로 할게요. 그럼 커피 2잔 주세요. 케이크도 하나 주세요. 정수 할아버지는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춤방에 다닌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에요. 1달 정도 됐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이제 6개월째입니다. 집에서 혼자 있기 적적해서 시작했거든요. 정수 할아버지도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수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요. 가끔 연락은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혼자 지내죠. 그러시군요. 저도 딸 하나 있는데 시집가서 가끔씩만 만나요.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숙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지내세요? 별것 없어요. 집에서 드라마 보고 가끔 복지관에 나가고. 할아버지는요? 저도 비슷해요. 책 읽고 신문 보고 산책하고. 가끔 이렇게 춤방에 나와요. 두 사람 다 조금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영숙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몇 살이세요? 저는 60세예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62세입니다. 2살 차이네요. 그러게요.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한 두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영숙 씨와 정수 할아버지는 춤방에서 자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둘의 호흡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오늘도 같이 연습할까요? 네, 좋아요. 점점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도 마시고 가끔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영숙 씨, 이 공원 정말 예쁘네요. 네, 저도 자주 혼자 와서 걸었어요. 이제 혼자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정수 할아버지의 말에 영숙 씨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그런가요? 네. 저도 이제 혼자 산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1달이 더 지났을 때 영숙 씨는 정수 할아버지에 대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가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차는 없으세요? 있긴 한데 잘 안 몰고 다녀요. 택시가 편해서요. 정수 할아버지는 대충 대답했어요. 또 한 번은 찻집에서 계산할 때 지갑에서 돈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형편이 좋으신 건 아닐까? 영숙 씨는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수 할아버지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자신을 자랑하거나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영숙 씨,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아는데 한번 집에 와서 드실래요?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의 집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냥 친구로서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가 좀 맛있거든요. 정수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숙 씨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드디어 영숙 씨가 정수 할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영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60대의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공존할 것 같은데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정수 할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던 영숙 씨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는 부자 동네 아닌가? 정수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영숙 씨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넓은 길 양쪽으로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집들도 하나하나가 정말 컸습니다. 높은 담장들과 잘 관리된 정원들을 보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설마 이런 곳에 살고 계신 건 아니겠지? 영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이 동네 어딘가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할아버지가 알려준 번지수를 따라가니 점점 더 큰 집들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맞나? 영숙 씨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주소였어요. 그런데 그 주소에 해당하는 곳은 정말 큰 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대문도 크고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설마, 여기가 아니겠지? 영숙 씨는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정수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영숙 씨, 여기에요. 찾느라 고생하셨죠?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에요? 영숙 씨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정수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영숙 씨를 안내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정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잘 가꾸어진 화단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고 큰 나무 밑에는 벤치도 있었습니다. 와,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가꾸고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영숙 씨는 더욱 놀랐어요. 집이 정말 컸습니다. 현관부터가 영숙 씨네 집 거실만 했어요. 거실도 넓고 가구들도 고급스러웠어요.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 집이 정말 크시네요. 이게 예전에 장사할 때 산 집이에요. 지금은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정수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무슨 장사를 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작은 사업을 좀 했었죠. 정수 할아버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영숙 씨는 집안을 둘러보면서 점점 의문이 생겼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도 비싸 보이고 식탁도 원목으로 된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소파도 가죽으로 된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었고요. 자, 앉으세요. 곧 음식이 준비될 거예요. 정수 할아버지는 영숙 씨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영숙 씨는 혼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의 집 같았어요. TV도 정말 크고 오디오 시설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많이 부유하신 것 같은데 왜 춘방에서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 척 하시는 걸까? 잠시 후 정수 할아버지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말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릇들도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다니.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드세요. 음식 맛도 정말 좋았어요.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났고 불고기도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영숙 씨가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수 할아버지가 좋은 차를 끓여왔어요. 영숙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으시죠? 갑자기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뭐가요?
제 집을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춘방에서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는데 집은 이렇게 크니까요. 정수 할아버지가 직접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사업을 했었어요. 부동산 사업이요? 네. 처음에는 작은 중개업소부터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 말고도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건물을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3개 정도요. 그렇게 큰 건물들은 아니고 작은 상가 건물들이에요. 정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영숙 씨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건물 3개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춘방에서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 척했냐고요? 정수 할아버지가 영숙 씨의 말을 마저했어요. 네. 사실 젊었을 때 돈 때문에 안 좋은 경험이 많았어요.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 때문이었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정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슬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범하게 지내려고 해요. 돈이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죠. 그러셨구나. 그런데 영숙 씨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저를 좋게 봐주셨잖아요.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셨고요. 영숙 씨는 정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 영숙 씨 혹시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까요? 정수 할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영숙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영숙 씨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이요? 네. 저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씨가 좋아서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춤추실 때도 정말 신사적이시고 말씀도 정중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정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영숙 씨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영숙 씨처럼 일찍 아내를 잃었어요. 40대의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견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간 후에는 혼자 지내게 됐어요. 가끔 외로웠는데 영숙 씨를 만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정수 할아버지의 고백에 영숙 씨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이 시집간 후로는 정말 적적했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즐거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어요. 한편 영숙 씨의 딸 미영이는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별거 아닌데. 영숙 씨는 딸에게 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아직 하지 못했어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춤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영숙 씨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엄마의 변화가 단순히 춤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혹시 춤방에서 좋은 분이라도 만나셨어요? 미영이가 직감적으로 물어봤어요. 그게. 영숙 씨는 당황했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누구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와, 엄마. 정말이요? 미영이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숙 할머니가 정수 할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정수 할아버지와 영숙 씨가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번은 만났고 함께 춤도 추고 산책도 했습니다. 가끔은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제 서로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가 영숙 씨에게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실래요? 여행이요? 네.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혼자 가기는 쓸쓸할 것 같고. 영숙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이에서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음, 그게. 물론 따로 방을 쓰고요. 그냥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자는 뜻이에요. 정수 할아버지가 급히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영숙 씨가 승낙하자 정수 할아버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이요? 와, 제주도 여행이 정말 기대되네요. 두 사람의 제주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함께 걷고 맛있는 흑돼지고기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셨습니다. 영숙 씨,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왔어요. 영숙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여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영숙 씨 덕분에 여행이 정말 즐거워요. 저도요. 할아버지와 함께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수 할아버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영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나는 건 어때요? 정식으로요? 네. 그냥 친구로만 지내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깊어졌어요. 정수 할아버지의 고백에 영숙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실 영숙 씨도 정수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럼, 우리 진짜 연인이 되는 건가요? 정수 할아버지가 수줍게 물어봤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드디어 60대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먼저 영숙 씨가 딸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엄마가 좋아하는 분이 생겼어. 미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 응. 춘방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미영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엄마를 이해했어요. 엄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영숙 씨는 정수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물론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하세요? 응.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품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엄마를 정말 잘 대해주셔. 미영이는 처음에는 혹시 엄마가 돈에 현혹된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진짜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찬성이에요.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럼 다음 주에 함께 식사라도 할까? 네, 좋아요. 엄마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한편 정수 할아버지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뭔데요? 아빠가 좋아하는 분이 생겼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정말이요? 응. 정말 좋은 분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딸 키우며 고생 많이 하신 분이야. 아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가 너무 오래 혼자 사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너무 오래 혼자 사셨잖아요. 고맙구나. 나중에 한국 오면 소개해줄게. 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수 할아버지가 영숙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 할아버지는 영숙 씨를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특별한 곳에 왔어요? 영숙 씨에게 중요한 말이 있어서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수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영숙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결혼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60대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네.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함께 지내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정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 씨도 감동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이요? 결혼해 주실 거예요? 네.
두 사람은 65세와 67세의 나이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춘방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딸 미영이가 하얀 한복을 입은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영아. 엄마 행복하니까 너도 안심해. 정수 할아버지도 정장을 입고 정말 멋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외국에서 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영숙 씨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결혼식은 정말 따뜻했어요. 나이가 많은 신랑 신부였지만 사랑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았습니다. 정수 씨, 영숙 씨 정말 축하해요. 춘방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60대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 있다니. 결혼 후 두 사람은 정수 씨의 큰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집에서 혼자 살 때는 너무 컸는데 우리 둘이 살기에는 딱 좋네요. 정말 그래요. 꿈만 같아요. 영숙 씨는 결혼 후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가지게 된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숙 씨 덕분에 이 집이 정말 집 같아졌어요. 저도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춤방도 계속 다녔어요. 이제는 부부로서 춤을 추니까 더욱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우와, 정수 씨 부부 정말 부럽다. 춘방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60대에 이렇게 멋진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영숙 씨와 정수 씨는 춘방의 모범 부부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수 씨는 영숙 씨에게 또 다른 선물을 했어요. 여보, 우리 세계 여행 한번 떠날까요? 세계 여행이요? 네. 우리 나이에는 몸이 건강할 때 다니는 게 좋잖아요. 가고 싶었던 곳들 다 가봐요. 영숙 씨는 정말 기뻤어요. 평생 꿈꿔봤던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파리, 런던, 로마. 정말 아름다운 도시들을 함께 구경했습니다. 여보, 에펠탑이 정말 멋지네요. 우리 사진 많이 찍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신혼여행을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숙 씨는 딸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정말 행복해. 엄마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4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용기 내서 춘방에 다니신 것도, 정수 아버지와 결혼하신 것도. 미영이도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이제 영숙 씨의 하루는 정말 충실했어요. 아침에는 정수 씨와 함께 산책하고, 오전에는 집 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함께 춘방에 가거나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둘이 함께 요리하고 드라마도 봤어요. 여보,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새로 생긴 전시회 보러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에게는 매일이 데이트였어요. 정수 씨는 영숙 씨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비싼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영숙 씨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든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정수 씨의 마음이었어요. 여보,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정말 고마워했어요. 영숙 할머니와 정수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은데요. 댓글로 감상을 나눠주세요. 영숙 씨와 정수 씨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신혼처럼 달콤하게 지내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사랑하는 마음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요. 정수 씨가 매일 아침 영숙 씨에게 말해주는 인사였어요. 당신도 오늘 멋지세요. 영숙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행복한 부부가 되었어요. 저 부부 보면 정말 부럽다. 60대에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춘방에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최고의 파트너였어요. 정수 씨, 영숙 씨. 오늘도 춤 정말 멋있었어요.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매일이 연습이에요.
하지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60세에 춘방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용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용기가 중요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70세인데 이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전혀요. 70세도 충분히 젊으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질문했어요.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하셨어요?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영숙 씨가 답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려고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영숙 씨와 정수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게 되어서 더욱 뿌듯했어요. 여러분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영숙 할머니와 정수 할아버지처럼 늦은 나이에도 운명적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결혼 3년째가 되던 해 두 사람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우리가 만난 춘방에서 결혼 기념 파티를 해볼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곳에서 만났으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춘방 사람들과 가족들을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정수 씨, 영숙 씨 덕분에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춘방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왈츠를 췄어요. 3년 전 이렇게 처음 춤췄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많은 것을 얻었네요. 그렇죠. 사랑도 얻고 가족들의 축복도 받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요. 우리가 행복한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께 위로가 된다니 신기해요. 어느덧 봄이 왔어요. 두 사람은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 토마토 정말 잘 자라네요. 우리가 함께 심어서 더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상추도 정말 싱싱해요.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돌보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여보, 우리가 키운 채소로 요리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함께 하니까 모든 게 더 의미 있어요. 어느 날 정수 씨가 영숙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70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매일이 새로워요. 저도 그래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것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정말 그랬어요.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음미하며 살고 있었어요. 딸 미영이와 사위, 그리고 손자까지도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손자. 많이 컸네.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수 씨에게 인사하는 사위를 보면서 영숙 씨는 가족이 늘어난 것이 참 좋았어요. 우리 정말 복받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영숙 씨는 정수 씨와 함께 첫 번째 남편의 묘소를 찾았어요. 철수야,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좋아하실 것 같아. 처음 뵙겠습니다. 영숙 씨를 잘 모시겠습니다. 정수 씨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철수야, 정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당신만큼 아껴줘. 당신도 하늘에서 안심하셔.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마음이 더욱 평안해졌어요. 계절이 또 바뀌고 두 사람의 네 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여보, 올해는 뭘 할까요? 올해는 우리가 처음 여행 갔던 제주도에 다시 가볼까요? 좋아요. 추억의 장소네요. 제주도에서 보낸 네 번째 결혼 기념일은 정말 특별했어요. 여보, 4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아직 연인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부부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100년회로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80세가 되어도 이렇게 함께 산책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손잡고 지팡이 짚고 걸어요. 생각만 해도 재미있어요. 90세가 되어도 함께 춤춰요. 휠체어 타고도 춤출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우리 자서전을 써볼까요? 자서전이요? 네. 우리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뭐로 할까요? 60세에 시작된 두 번째 인생은 어때요? 좋아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를 쓰다 보니 정말 기적 같아요. 그러게요. 40년 넘게 혼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 후 두 사람의 책이 출간되었어요. 제목은 60세에 시작된 두 번째 인생 마이너스 춘방에서 만난 기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강연해달라고 해요. 대구에서도 오라고 하네요. 두 사람은 전국을 다니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용기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저희 부모님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영숙 씨와 정수 씨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60대에 만나서 결혼한 정말 아름다운 부부를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소개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춘방에서 파트너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는데 점점 서로에게 끌렸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서 고마워요. 방송이 나간 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춘방에 나가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둘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죠. 결혼 5년째가 되던 해, 두 사람은 더욱 특별한 일을 계획했어요. 여보, 우리 재단을 만들어 볼까요? 재단이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단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춘방이나 요리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늦은 인생, 새로운 시작 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재단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60+ 댄스 클래스, 실버 요리교실, 어르신 독서 모임, 노년기 새 출발 상담소.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고 실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분들도 생겼어요. 저희 덕분에 만난 부부가 벌써 3쌍이나 되어요. 정말 뿌듯해요. 영숙 씨와 정수 씨는 이제 단순히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딸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엄마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주시잖아요. 우리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눌 차례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게요. 60대에 만난 사랑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춘방에 갔었는데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묘미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7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지금까지 영숙 할머니와 정수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0대에 남편을 잃고 40년 넘게 혼자 살던 영숙 할머니가 60대에 춘방에서 만난 정수 할아버지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60대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울 수 있어요. 둘째,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영숙 할머니가 60세에 춘방에 다니기 시작한 용기, 정수 할아버지가 영숙 할머니에게 다가간 용기가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없었을 거예요. 셋째, 진정한 사랑은 돈이나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숙 할머니는 정수 할아버지가 부유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인품에 마음을 열었어요. 넷째, 늦은 나이에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은 지금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계세요. 다섯째, 개인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꿈이나 사랑이 있다면 영숙 할머니와 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60세, 7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영숙 할머니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시기 바라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